오늘은 12강 내룡정 시대 2에 이어 화면에 보이는 생애 시대 구분에서 제3기 내룡정 시대 3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은 57살의 친구 대곡 성운 선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58살 때인 1558년 명종 13년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주목사 김홍 선생, 자영인 안분당 이공양 선생, 고려 현감을 지낸 황강 이한 선생, 청주 목사를 지낸 구암 이정 선생 등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였습니다. 안분당 선생은 명종 때의 청거에 의하여 성공감 참봉에 임명되었습니다. 사후에 아들 이준민의 지체가 높아져 이조 판서로 정직되었습니다. 선생이 안분당 선생을 위해 영모당기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구암 이정 선생은 어릴 적에 사천으로 유배온 규암 송인수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습니다. 태계 이왕 선생의 문화에서도 수학하였습니다. 1536년 중종 31년 문과에 급제하여 3사의 뱃설을 거쳐 경주 부윤, 순천 부사, 청주 목사 등을 거쳐 1568년 선조 1년에는 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남명과는 오랜 친분이 있었으나 하종학 후처 음행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남명 선생이 절교하였습니다. 두류산 유람을 마치고 선생은 두루산 유람록인 유두류록을 지었습니다. 이해 1558년 8월 15일에 성재원 선생을 합천 해인사에서 만났습니다. 1년 전 보은에서 8월 보름에 만나자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약속된 날 3일 전부터 내리 쏟아붓는 비바람에 도저히 약속을 지킬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이니 모두가 말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약속한 날 해질녘에야 해인사 일주문 앞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주 성재원 선생이 문루에 올라 막 우장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주 선생은 이때 보온 현감 자리를 버리고 그 비바람 속에 600리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선비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대곡 성운 선생은 몸이 아파 같이 오지 못하고 시 한 수를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야산을 오르는 등 함께 여러 날을 지내다 헤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선생은 합천에 있는 한백루에 올랐습니다. 누각 위에는 태조 때 개국공신인 조준 선생, 태계 이양 선생, 몽제 허사렴 선생의 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도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한백루에 선생의 시 한백루도 걸려 있습니다. 한백루 상비 남각자, 남각자 같은 무아지경에 이르진 못해도 강수 묘무지, 흐르는 강물만 멍하니 바라본다. 육학 부은사, 뜬구름의 일을 배우자 하나 고풍유파지, 높다란 바람이 흩어버리네. 이에 1558년 계암 강익 선생이 와서 주역을 배우며 스승을 모시고 두세 달 머물다 갔습니다. 이해 주규 오은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주규 선생은 27살에 새 유생령 선생과 동방급제하였습니다. 임진왜란 2년 전에 광주 목사에서 물러나 어령에서 살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의 의병 활동을 크게 도우며 곽재우 장군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그 휘하에서 군사를 모으는 초모관을 맡았습니다. 주규 선생은 함안에 살 적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지인 함주지를 당시 함안 군수로 와 있던
한강 정구 선생과 함께 편찬하였습니다. 태계 선생의 문화에서도 배웠습니다. 이런 너덜배 청송부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9살 봄에 대소원 조정도 선생이 그의 장인 신암 이준민 선생을 따라 약간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선생을 뵙고 수학하였습니다. 대소원 선생은 1558년 명종 13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유일로 5고을의 수령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1597년 선조 30년 함양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소원 조정도 선생은 함양 군수로 관군과 마을 주민 7,000명을 이끌면서 왜군 정예병 2만 5천 명과 혈투를 벌린 끝에 황석산성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이조 판서에 정직되었습니다. 신암 이준민 선생은 매형 안분당 이공량 선생의 둘째 아들로 선생의 생질입니다. 어려서 선생의 문화에 들었습니다. 문과에 급제하여 40년간 내외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뒤에 배설이 판서에 이르렀습니다. 이해 1559년 선생은 조지서 사지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해 3월에 임꺽정의 난이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황해도를 중심으로 시작한 난은 평안도, 강원도, 안성 등 경기 지역까지 그 새가 뻗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흉흉하였습니다. 이해 1559년 5월에 한강 이한 선생이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이 초계로 찾아가 곡하고 상례 절차에 따라 장례를 무사히 치르도록 손수 지휘하였습니다. 그 뒤 1561년 명종 16년 선생이 황강 선생의 묘갈명을 지었습니다. 남명 선생과 황강 선생은 절친한 친구 사이이면서 또 친척이었습니다. 황강 선생의 어머니가 세종조 좌의정을 지낸 정열공 최윤덕 선생의 손녀이고 남명 선생의 외할머니는 최윤덕 선생의 따님입니다. 이에 1559년 8월에 성주로가 칠봉 김희삼 선생을 방문하였습니다. 며칠을 머무른 동안 칠봉 선생의 둘째 아들 계암 김우경 선생이 가르침을 받고 선생의 문화에 들었습니다. 계암 선생은 1532년 중종 27년 진사가 되고 1566년 명종 21년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벼슬이 부재하게 이르렀습니다. 김우경 선생은 1566년경 태계 선생이 금계 항중량 선생에게 편지하면서 남명 선생을 일러 의에 꿰뚫지 못했다거나 노장이 빌미가 되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보고 태계 선생에게 편지하여 따졌습니다. 지금 선생께서 남명 선생을 함부로 헛들고 배척하여 이단에다 비하시기까지 이르렀으니 아마도 선생의 크신 도량에 손색이 있을까 합니다. 원컨대 설명하시어 자심한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태계 선생은 김우경 선생에게 편지로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1559년 모촌 이정 선생이 찾아와 수학하였습니다. 모촌 선생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여러 번 큰 공을 세웠습니다. 벼슬은 목사에 이르렀습니다. 뒤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덕천서원을 중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60살 때인 1561년 12월 10일 부실 송씨가 셋째 아들 조차정 선생을 낳았습니다. 차정 선생은 일찍이 무가에 급제하여 월송만호를 지냈고 뒤에 종 이품 가선대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1560년 일신당 이청경 선생이 와서 수확하였습니다. 일신당 선생은 과거에 나가지 아니하고 덕천에서 군자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효자로도 이름을 얻었습니다. 조정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제종대인 이경림 선생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자신은 어머니 상중이라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제종제를 어령 정암진으로 보내 망우당 곽재우 장군을 돕게 하였습니다. 뒤의 힘을 합쳐 창녕의 하왕산성을 지켰습니다. 1623년 공조 참판에 추정되었습니다. 이해 1560년 칠봉 김이삼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곡하고 만사를 지었습니다. 머리가 허연 친구인 나는 300리 밖에 있는데 그대 생각나면 어디서 훌륭한 그 기상을 보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1560년 송암 김면 선생이 와서 수확하였습니다. 송암 선생은 태계 이황 선생의 문화에서도 수확하였습니다. 31살 때 효양으로 청거되어 참봉에 임명되기도 하고 39살에는 공조자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52살 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을 일으켜 고령 거창 등지에서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그 공으로 합천군수 장학원정, 의병도 대장, 경상 우병사 등에 임명되었습니다. 1593년 3월 성주 전투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1560년쯤 남명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이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561년 4월에 태계선생의 제자 성제 금난수 선생이 김훈도, 생원 김용정, 권명숙, 정금보 선생과 함께 내룡정으로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저녁을 같이 지내고 다음 날 금난수 선생이 떠나려 하자 선생은 그를 앉히고 태계 선생에게 이야기하고자 할 것이 있네. 자네는 호남 재생과 태계가 성리지세를 논변하는 것을 보았는가? 앞시대의 현인들이 논의하면서 풀어낸 것이 지극하고 다하였거늘 후생들이 전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멀다네. 전엔의 말씀을 찾아 탐구하여 행하는 힘도 부족한데 전엔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성리를 높게 논하는 학문만 찾으니 나는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네. 어떤 자가 비록 묻는다 하더라도 태계가 제지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태계 또한 그것을 하니 내가 취하지 못할 바라네. 혹 나에게 청하여도 또한 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전엔의 말에 착수도 하지 못하였거늘 어느 계열에 다시 성리에 대하여 논하겠는가. 그대는 이것을 태계에게 이야기하시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의 내룡정 시대입니다. 이후에 선생은 산청 덕산에 산천제를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제4기 산천제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